자, 이제는 이분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위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LS증권 김윤정 연구원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머리를 묶고 네. 있는 모습 처음 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코스피가 일단은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그 뒷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계속 좀 연속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. 일단은 외국인 수급 유입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는데 일단은 가격적으로 밸류 메리트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겠고요. 그리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번 주에 해소가 되는 식으로 전개가 되었었다 보니까 지난주에 뭐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었던 미국 의회의 셧다운 우려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해소가 됐고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도 휴전 합의가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FOMC에서도 뭐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제장에서는 투자자의 불안감을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서 더해져서 이제 국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모양새가 이번 주에 더더군다나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정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일단은 좀 보류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사실 좀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염두가 필요하시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일단 수급 우리가 짧게 다음 주까지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? 일단은 좀 계속 이런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네.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한시름은 났습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제 4월이잖아요. 그렇죠. 4월부터는 또 어마무시한 상호 관세가 미국으로부터 발표될 네. 걸로 지금 전해지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는 지수 상단이 조금 제한되리라 보세요. 일단은 관세 자체가 이제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로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좀 저희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트럼프의 지지율의 하락으로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관세 정책 스탠스 자체가 조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또 합의 선상에다가 놓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뭐 사법부 측에서 뭐 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민자 추방에 관련한 법도 이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위헌이다 이런 제재를 거는 양상들이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 또 관세 정책 같은 이제 트럼프 정책 전반적인 좀 추진 동력을 좀 가로막는 계기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어쨌든 미국 연준에서도 FOMC에서 말씀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실물 경기 지표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계속 좀 뭐 단기적이라고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경계감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역으로 판단을 하시기는 해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관세가 결국에 물가 상승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우리가 네. 그 관세 카드가 열려봐야 그렇죠. 알겠다. 아직까지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때 네.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요. 왜 경기는 괜찮다,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기우다라는 발언을 했을까요? 그들은 해소가 된 걸로 좀 보는 걸까요? 일단은 사실 뭐 어느 지표에 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견이 사실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시장에서는 일단은 당장 FOMC 직후에는 상승 랠리 보이고 뭐 국내 시장도 좋았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뭐 금리 스탠스에 대해서 좀 유지를 하고 관세 영향에 대해서 어쨌든 파월 의장이 뭐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사실은
안도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경제 지표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네.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뭐 올해 내년 모두 좀 하향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, PC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전망을 상향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파월의 코멘트와는 좀 달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좀 높이는 쪽으로 예상 전망치가 또 좀 바뀐 부분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실물 경기 지표는 아직까지는 견조한데 추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형태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불확실성의 해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네. 4월에 변화 양상을 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율이 변동성이 다시 또 요동치는 걸까요?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일단 네. 뭐 원달러만 놓고 봤을 때 예. 뭐 달러 인덱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. 일단 FOMC 이후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뭐 FOMC는 사실 좀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였었습니다마는 계속 좀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쳤었던 좀 외부적인 요인이기는 한데 터키와 관련된 정치 리스크도 좀 달러 가치의 상승을 좀 견지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원달러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원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약세랑 좀 어느 정도 동조화 연동이.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탄핵 판결 지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원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,460원 네. 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.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네, 상당히 긍정적입니다. 참 네.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그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우리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? 일단은 뭐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로 놓고 보면 오랫동안 쉬어가던 종목으로 좀 대표적으로 꼽히는 종목이기도 했었고 또 예.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상승 기대보다는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좀 그 기대감의 중심축이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네. 뭐 중국의 이관신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그 CXMT라고 하는 업체가 결국에 이런 수요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면서 그러면 반사수혜 쪽으로다가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이어지고 있고 뭐 낸드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.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.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 발표를 좀 가장 일찍 하는 편이잖아요. 예. 근데 일단은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뭐 저희 쪽 연구원의 전망치에 따르면 일단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부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쵸.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상에서는 조금 변화의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낸드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자 주도로 좀 공급 축소로 인해서 좀 진행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다 확실하게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회복이 실적으로 찍히는 게 그쵸. 당장 이번 분기는 아니고 예, 예. 조금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. 예. 뭐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. 생각이 드네요. 근데 다만 또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심이 회복되는 고리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? 그 부분은 또 공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방산이랑 조선, 뭐 이제 바이오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 사실상 이 매기가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또 반도체로 쏠리는 거 맞습니다.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에 있는 네. 방산, 조선, 바이오 쪽 가지신 분들은 불안해요.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뭐 사실 이제 예. 방산이랑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던 게 뭐 네. 역사적인 고밸류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공매도 재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갖는 기대감 대비 실질적으로 찍히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
가시적인 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많이 오른 종목들, 그러니까 최근에 좀 성장률 측면에서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.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방산, 조선,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. 일단은 뭐 공매도 재개라는 것 자체는 외국인의 시장 참여도 확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주도주의 어떤 손바뀜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려왔던 전략은 뭐 이등주나 혹은 네. 이제 밸류 갭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들 거기서 찾자면 또 이제 오랫동안 쉬어가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좀 다수 선택이 되기는 합니다. 그럼 뭐 이제 다시 방산이랑 조선 얘기로 넘어가자면 어쨌든 역사적으로 고밸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제 장에서 좀 장 마감하고 나서긴 하지만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이제 유상증자 공시를 하면서 네. 사실 이것도 하나의 좀 트리거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네. 이제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유럽 쪽의 수요나 중동 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한다 이런 네. 부분이기는 한데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훅폭풍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의견 두 분 일치가 됐습니다. 자, 한번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끝으로 지금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요즘에 하도 재료가 딱히 좋은 게 없다 보니까 IPO 시장도 핫한 것 같고요. 뭐 그래서 네. 이래저래 지금 공매도도 생각이 많고요. 네. 다음 주에 우리 어디에 무게를 좀 실어볼까요? 일단은 뭐 정치 상황 전개 네. 방향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. 일단 이번 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뭐 다음 주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다가오는 공매도 재개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관세 스탠스 변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모두 좀 다음 주에도 기추가 주목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반등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저평가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좀 저평가 종목들 중심으로 다음 주는 좀 접근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네. 계속 좀 마지막에는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가 19일에 배당락일이었는데 이때 주가 하락이 2.4% 정도에 그쳤어요. 이제 배당 수익률 7%로 기록이 된 것 대비했을 네. 때는 하락을 어느 정도 지지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예. 만약에 관세 속도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자동차의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정말 기대감이 커집니다. 어제 저희도 애널리스트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을 때 기아에 대한 매력을 또 들은 바가 있거든요. 다만 정치적인 리스크와 함께 관세 스탠스 변화를 주목하면서 저평가 매력에 있는 기아, 현대, 자동차 쪽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윤정 연구원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